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깨졌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4만 달러를 찍고 선물에서는 48K까지 갔는데 왜 그런 급등이 나왔을까요? 비트코인 급등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급등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급등하고 나서 뒷북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급등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데, 나오고 나서 왜 급등했을까를 아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서 뉴스와 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비트코인 급등 이유를 한 5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비워드라고 해서 트위터 CEO 잭 도시랑 그다음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 이렇게 셋이서 비워드라고 해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걸 열었는데, 거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토론을 했는데 엄청나게 다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부인했었던 머스크조차도 비트코인 친화적인 모습을 컨퍼런스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업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이면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이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의혹 때문인데,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어떤 엔지니어를 모집하려고 했냐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채용 공고들 보면서 아마존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자산 거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쓴다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제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을 쓴다는 거니까 비트코인에 힘이 많이 실리겠죠. 세 번째는 미국에서 약 3.5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양책이라는 건 3조 달러, 그러니까 3천조만큼 세상에 돈을 푼다는 거예요. 돈이 흔해지면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양적 완화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얼마 전에 중국 주식시장이 붕괴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부터 중국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갈 데 없는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추측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런 추측이 있고, 이게 네 번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 38,000달러 선? 안 좋은 악재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이 끝났다라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면서부터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이 대거 증가했어요. 숏 포지션이라는 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을 얻는 건데, 그래서 반대로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현물을 매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숏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고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익절을 하면서 숏 포지션을 강제 청산을 통해서 롱 물량을 다 수익화 시킨 거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다섯 번째예요. 이 다섯 번째 판단 같은 경우는 웻더 독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강아지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금융시장에서 메인은 주식시장인 거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으로 생긴 게 선물시장인데,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현물시장보다는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더 크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 특히 선물시장이 가는 방향대로 오히려 현물시장이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저점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롱 세력이 현물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서 선물시장의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스퀴징, 그러니까 강제 청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강력하게 큰 슈팅을 만들지 않았나 라고 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비트코인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이유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고 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투자를 해서 미리 선견지명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해서 올라갈 걸 알고 미리 샀고, 호재가 터져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오히려 팔아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될 때인데 뉴스를 듣고 호재네라고 지금에서야 뉴스를 듣고 나서 사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격언도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탈 또는 뭐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처럼 차트쟁이 또는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많이 좀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야, 펀더멘탈 백날 분석해봤자 너네 그 예측한 가격대로 안 간다, 그래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데, 저는 역시나 차트를 분석하는 쪽에 확실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뉴스는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 차트 분석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기간 저점이 뚫리더라도
45,000달러 선까지 올라갈 거고 저점이 뚫리지 않더라도 45,000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사실 그런 뉴스들 아마존에서 뭐 결제를 도입하고 미국에서 부양책을 낼지 중국 주식시장이 붕괴될지 이런 것들 제가 미리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도 아니고 절대 그런 걸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걸 예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그동안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건 올라갈 때 되면 좋은 뉴스들이 붙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가 되면 악재 뉴스들이 떨어져서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최고점 갔었을 때도 생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말 안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올해 4월 달에 6만 달러에서 절대 붕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붕괴가 될까요? 이렇게 추세가 좋은데 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면서 안 좋은 악재 뉴스들이 붙으면서 하락을 유발시킨다고. 그때 그래서 악재 뉴스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내용은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급등하면서 좋은 뉴스들이 붙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카톡방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급등을 하면서 좋은 뉴스들이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뉴스들이 붙어서 와 아마존에서 결제 시스템 도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매수하면 또 가격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사면 안 되고 미리 예측한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 아 뉴스가 나왔구나 팔고 고점에서도 떨어질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안 좋은 뉴스가 악재가 막 나와서 가격이 쏟아지면 매수하고 반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2차원적인 사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악재가 나왔다고 아 떨어질 거야 라고 매도하고 단순히 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갈 거라고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되고 2차원적 사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에 왜 좋은 뉴스가 나왔을까? 말했죠? 올라가고 나니까 좋은 뉴스가 붙었죠. 좋은 뉴스 보니까 우리들은 사고 싶어 하죠. 우리가 사면 가격을 급등시킨 누군가는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매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반대 전략으로 2차원적 사고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